예, 최청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본인의 어떤 휴대전화까지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예. 뭐 사퇴할 의향이 없다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어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를 다시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든 간에 향후에 어떤 특별감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어떤 이 공정한 뭐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예. 검찰이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에 주는 부담들, 과연 공정한 조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적들을 의식하는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특별감찰관 임기가 어느 정도 되죠? 임기가 원래는 3년 임기로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습니다. 임명받았으니까 뭐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네. 상태였던 것 같은데요. 이 사의 표명이 앞으로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8월 18일 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했거든요. 네. 그리고 8월 19일 날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는 그 입장을 내놨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 사안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유출했다. 그게 특정 언론이죠. 네네. 말하자면. 오늘 이제 공개가 됐죠. 그게 예. 언론에 유출하고 이러한 것들은 중대한 현행법 위반이다. 그리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게다가 또한 더 핵심적인 얘기가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석수 감찰관도 이제 고발을 받았어요. 예. 언론에 유출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를 뭐 의뢰했으니까 감찰관의 임무는 끝났다 하더라도 아직 뭐 내막은 다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오늘 뭐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이석수 감찰관에 네. 사실 뭐 지난 주말부터 사의를 가지고 있었다, 사의를 표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인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석수 감찰관이 사표를 안 내고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뭐 정황상 추론하는 겁니다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고 보수단체로부터 이제 고발당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잠시 후에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내용을 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지요. 오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이른바 초호화 외유를 다녀왔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고요. 해당 언론사의 간부는 사직했어요. 주필직을 이제 사직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그동안 이제 뭐 유력 언론사 어떤 언론사의 간부가 취재 지원을 명목으로 해서 호화 어떤 접대성 외유를 다녀왔다 이런 이제 보도 언론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실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이 실제 그 인물이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어떤 뭐 외유 차원을 넘어서 로비 의혹까지 의심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공개를 했고요. 예. 이야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바로 일단 조선일보 송영 주필이 사의를 표명을 하고 네. 그리고 아마 거기까지만 일단 진행이 됐는데요. 그 상황에 대한 이제 그 과정에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아마 그 조선일보가 제기했던 또 우병우 수석 관련 보도 의혹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연루설들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좀 낳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이제 보완을 좀 하면요. 네. 예. 대우조선해양의 그 남상태 전 사장, 이 남 사장의 어떤 연임을 위해서 네. 지금 이 보도에 지금 검찰에 한번 소환됐던 그 박수환 그 홍보 대행업체 대표에게 예. 대우조선해양이 3년 동안 20억 원을 이제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홍보비 명목으로. 네. 근데 이 돈이 지금 이제 뭐 다 실명이 공개됐으니까 그 송 논설주간 조선일보에게 흘러 들어갔고 이 이제 명목은 이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한 거였다. 그리고 전 산업은행장에게도 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박수환 네네. 대표가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진은 그 주필의 부인이 이거 조선소 배 행사에 명령식에 참석한 그런 참석했다라는 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지금 그 박수환 대표 예. 그리고 이제 송영 주필 그리고 조선일보사 이런 이제 인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맨 처음에 이 사안 전체의 발단은 우병우 수석의 의혹 제기였는데 우병우 수석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감찰관이 이석수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가 19일 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그러면서 사안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예. 사건의 원래 본질은 우병우 수석의 의혹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청와대가 버티고 들어가고 이 부분을 이제 감싸기 위해서 이런 부패 기득권 세력 얘기도 나오고 좌파 세력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졌고 그러게요. 야당에서는 얘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물타기가 대단히 아니냐 강하죠. 이런 뭐 논평도 물타기라는 나왔는데.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정황상. 개별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동안 조선일보가 최초로 보도했던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된 의혹 보도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이제 그 해당 언론사의 간부가 호화했던 유럽 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네. 것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제 야당이 시점과 정황 때문에 과연 이제 우병우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 언론사와 관련된 어떤 의혹들 내지는 이제 폭로된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폭로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보고 있는 시각이 지금 야당의 시각인데요. 예. 아마 이 문제가 오히려 반대일 개별적인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오히려 이제 우병우 수석이 어떤 주필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사가 먼저 공격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네. 시중에 좀 돌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거기서 또 하나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이란 말을 했거든요. 예. 8월 19일 날, 8월 18일 날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했고 근데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러지 않고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랬단 예. 말이죠. 근데 부패란 말을 자신 있게 청와대가 한 걸로 봐서는 지금 예.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송영 주필과 이런 것들 청와대가 다 파악하고 있었다. 네. 요 사안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까? 부패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청와대가 자신감을 가지고 네네. 봤던 것이고 어쨌든 이 신문사가 보도한 것을 그리고 조선일보가 계속 이제 사설에서 여러 보도를 했어요. 우병우 수석을 물러나라고. 사실 뭐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이 그 보도를 했죠. 그런 네.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청와대와 그 조선일보사 간의 다툼으로 번졌고 그것이 청와대가 이제 우병우 수석을 지키기 위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 두는 게 아니냐라는 이 네네. 일간의 의혹 제기도 예. 있는 거죠. 예. 네. 예.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을 좀 더 짚어보고 말씀을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금 전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검찰이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무실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찰관은 지난 22일 사무실에 정상 출근하면서 사퇴 의사는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반문했던 건데요.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당일에도 현재 상황에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느냐는 고민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재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 있으며 오늘 저녁 6시쯤 퇴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표 제출하고 6시쯤에 퇴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6시쯤에 뭐 언론에 뭐 몇 마디 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예. 네.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그 수사를 이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우병우 민정수석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예. 본인은 민정수석의 직을 유지한 상태로 그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런 어떤 또 다른 부담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도 아마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더 처하게 되지 거취와 않을까. 관련해서 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예. 상황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커져 버렸거든요. 네. 처음에 그 뭐 처가 그 부동산에 개입했던 처가 강남 땅 매입 그것과 관련됐던 거였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청와대는
그야말로 청와대가 8월 19일 청와대 김성호 홍보수석이 발표한 것처럼 정권을 흔드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다시 말하면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게 된다면 예. 이것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대단히 가속화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나치게 많이 깔려 있다. 네네. 그러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 청와대 그런 인식은 뭐 청와대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이 레임덕이라는 게 무슨 임기말로 가다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의 반응을 할 때 예. 그럴 때 레임덕이 오히려 더 최소화될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 근데 뭐 그것은 이제 수사 결과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적시성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 계속 이렇게 버티기로 가다 보니까 자꾸 민심과 이반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청와대 언론사의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병우 수석이 이제까지도 이제 사실 버텨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거취를 고민할 단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본인이 결백하다라는 주장을 여러 번 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의혹만 가지고 사퇴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지금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정무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류는 이제 새누리당의 지금 기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도 현재 그 이정현 당대표가 취임하고 새로운 예. 리더십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예. 이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어떤 정부의 어떤 걸림돌처럼 딱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이 예.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기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도 굉장히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우병우 수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이도 사입니다만은 지금 이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초에는 뭐 이 특별수사팀장이 우병우 수석하고 이게 뭐 친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걸 의식한 걸까요? 좀 양쪽의 수사를 신속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글쎄 같아요. 뭐 윤갑근 대구 고검장이 예.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민정수 네네. 수석과 우병우 수석과 동기라서 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됐었던 건데 뭐 검찰로서 특별수사팀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정권이 어쨌든 뭐 레임덕의 어떤 가속화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윤갑근 고검장과 이제 우병우 수석이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라는 게 저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검찰이라는 게 어차피 사법연수원 동기로 다 선후배로 얽혀 있는 사이이기 네.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그 사법기관을 관리하는 자리고 그렇죠. 지휘하는 자리란 네. 말이죠. 근데 현재 대통령이 이제 보호하고 있고 거의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수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말이죠. 네네.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전 본질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꾸만 회피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의혹들이 낳고 문제의 본질은 놔두고 자꾸 곁가지로 가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민심과 자꾸 떨어진다. 이런 것도 정말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여야 신임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추미애 대표에게 뭐 대선배님을 넘어서 이제 왕 대표라는 표현을 썼고요. 두 분이 뭐 선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또 나이가 같고 뭐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공교롭게도 이제 뭐 영남에 기반을 둔 보수 여당의 당 대표는 호남 출신의 본인 표현에는 이제 흑수저를 넘어서 네. 무수저라고 하는 이정현 당 대표가 당선이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그 대구에 원래 정치권 영입할 때 대구의 세탁소집 딸 이렇게 알려졌던 추미애 의원이 예. 당대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뭐 동갑내기에다가 또 이 지역 텃밭을 바꿔서 각 당의 대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뭔가 좀 그 당에 요구되고 있는 지금 개혁들, 변화들 이런 것들 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지금 뭐 첫 만남에서는 일단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를 가급적이면 네.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안보 이슈를 놓고 여야 의견이 워낙에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에게는 어쨌든 강성 이미지가 굉장히 예. 강하고 그리고 친문의 지원을 받아서 압도적인 당선이 됐어요. 당 네. 대표로. 근데 지금 그 김종인 전 대표는 이 사드 이재명 문제에 전- 대해서 예.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추미애 대표는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네네. 사실 뭐 이번 선거에 이종걸 후보도 그랬고 김상곤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선명성의 첫 그 시금석이 사드 배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드 배치의 당론을
다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드 배치를 반대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오늘 뭐 김용우 그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이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드 배치 반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이 여야의 어떤 그 지금 여당도 지금 친박의 강성 기류가 있는 것이고 이정현 대표도 뭐 친박의 강성 이미지잖아요. 58년생 동갑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친박과 이 친문이 격돌하는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첫 단추가 사드 배치거든요. 예.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이제 정기국회가 곧 뭐 9월 1일 날 열리는데 이 문제가 우선 안보 문제긴 합니다만 상당히 여야 간의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이슈, 사회 경제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높이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당과 2당이 이제 1당은 뭐 친박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재인계로 이렇게 또 결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양쪽에 이제 비주류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또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결국 이 두 이제 1, 2당의 어떤 그 전당대 이후의 상황들을 짚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친박 또 친문 이렇게 그 표현되고 있는데 이 네. 부분들을 각 당의 두 대표가 어떻게 그 부분들을 색채를 오히려 희석시키면서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유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은 어쨌든 그 친박이라는 그 울타리를 깨고 뭔가 이렇게 외연을 넓혀야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을 받고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도문, 도로 친문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큰 과제인데 예. 거기에 오히려 강하게 가면 갈수록 그 두 당만으로는 뭔가 정권 뭐 재창출이나 정권 사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정치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틈새를 노리는 어떤 제3지대론 이런 어떤 정치적 움직임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표가 과연 어떻게 그런 한계들을 극복해낼 것인지 이것이 아마 과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움직임도 주목이 되고요. 친문과 친박의 이 지금 주요 그 문제의 핵심은 과연 그 양당의 그 집권당과 제1야당의 비주류들이 이 당내 그 어떤 주류들 세력 틈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 나가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네. 말씀 잘 하셨는데 친박이 계속 친박 주류의 패권주의로 가거나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 친노 패권 또는 친문 패권이 강화된다면은 새누리당의 이 비주류와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들이 그 당에 버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 예. 제3지대론이라는 게 이른바 이제 중간지대론이겠죠. 중도통합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학규 전 고문이 상당히 큰 변수를 작용할 수 있어요. 네. 외부의 자극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비주류들이 과연 그렇게 헤쳐나와서 응집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있을까. 물론 그 역할을 손학규 전 고문이나 뭐 다른 주요 정치 인자들이 해낼 수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전 반반인 것 같아요. 제3지대론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 현실 정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자, 우리 한국 정치는 대단히 역동적이다.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청열 용인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